시간이 안 있을걸? 졸려 벌써? 쌤 스마트폰이 언제 생겼어요? 시끄러워요. 항등식 하겠습니다. 항등식. 맨날 첫 단어 나갈 때는 용어를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선생님이 지금 우리 항등식 배우잖아요. 근데 다음 단원, 다다음 단원, 2학기 거, 뭐 고2 이렇게 해도 계속 이 항등식이라는 개념이 계속 문제에 나와요. 그럼 선생님이 그때마다 물어봅니다. 항등식이 뭐야? 이렇게. 오케이? 대답할 수 있게 지금부터 이제 반복해서 되뇌어 보시면 돼요. 항등식이란 X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수를 넣었을 때 항상 성립하는 등식. 네. 오케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은 뭐야? 은 는 이름을 읽는 거. 이퀄을 포함한 식을 등식이라고 합니다. 이퀄이 뭐예요? 이퀄 몰라? 네. 이퀄 몰라? 그 뭐야? 등호? 등호가 이퀄이에요? 호? 등호? 등호가 뭐야? 같다는 기호 아니야? 네. 그럼 이게 등호 아니야? 이 영어로 이퀄인 거 몰라? 너 아는 척하지 마. 정빈이도 몰라. 모를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은 네. 등식인가요? 아니요. 등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퀄 0 해볼까요? 네. 그럼 얘는 언제나 성립하나요? 성립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등식이 참이냐 이런 뜻이에요. 참 거짓 알아요? 네. 참 거짓은 영어로 뭐야? True. false죠, 그렇죠? 얘는 참이냐고. 아니죠. True. 모르죠. 모르죠. 참일 수도 있고 참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럼 얘는 항상 성립하나요? 아니요. 얘는 항등식이 아니다. 아닙니다. 오케이? 항등식의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2 더하기 3은 3은 3. 항등식. 이게 항등식입니다. 아시겠죠? 저번에 항상 저렇게 항상 성립하기만 하면 항등식이에요. 네. 그럼 1 더하기 3은 0 하면 아니요. 등식이지만 이거 등식이에요. 등호를 포함한 식이죠, 그렇죠? 네. 하지만 거짓이에요. 네. 그래서 얘는 거짓인 등식입니다. 거듭식. 줄이지 마세요. 줄이지 마세요. 거짓인 등식. 얘는 항상 참인 등식. 아시겠죠? 항등식이 뭐라고? 항상 항상 참인. 참인. 그러면 결론적으로 항등식은 이것밖에 없어요. 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항등식은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 요 양변에 3을 더해주면 이런 등식이 나오는 거예요. 양변에 x를 더해주면 x는 x. 얘도 항등식이에요. 항상 성립하는 거지. 근데 얘도 알고 보면 이거랑 똑같은 거죠. 항등식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볼게요. x 더하기 1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다. 어때요? 항등식인가요? 항상 성립하죠. 네. 항등식의 정의는 이렇게 돼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 앞에 좀 디테일한 설명을 붙이려면 이렇게 됩니다.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이건 가로. 오케이?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도 있어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항부등식이라고 하면 뭐 괜찮을 것 같지만 이름이 틀려요. 절대부등식이라고.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 너네 반지 예제형 봤어? 볼륨. 마이 프레셔. 마이 프레저. 근데 뭐가 프레저야? 반지가 프레저거든요. 네. 그 반지 이름이 절대반지. 네. 모르시? 알아요. 절대부등식은 절대로 성립하는 부등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항등식하고 있고요. 항등식 읽어볼게요. 등식 x 더하기 1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는 등호를 포함한 등식은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성립한다. 이와 같이 모든 x에 대하여 x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y 더하기 2의 제곱은 y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4 이것도 항등식이에요. 얘는 y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항등식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지수가 뭐든 상관없어. 미지수가 두 개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미지수가 두 개일 수도 있어. x 더하기 y는 x 더하기 y. 변수가 두 개죠, 그렇죠? 하지만 얘는 똑같아요. 이 변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죠, 그렇죠? 얘도 x, y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네. 오케이? 여기 지금 x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볼게요. x 더하기 y는 x 더하기 1이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위에서는 얘를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얘는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그랬어. 네. 근데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부르는 거지.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불렀다. 그럼 x 말고 다른 애는 신경 없어. 미지수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Y는 1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y는 1이 될 수밖에 없죠. 아, 그러니까 x만 주요시한다는 거는. 그렇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우리 맨 첫 시간에 다항식의 이름 붙일 때 주인공을 봐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네. 주어진 식이 이름을 붙일 때 주인공이 누구냐, 오케이? 주인공이 누구냐를 신경을 써야 된다고 했어요. 그건 이름 보면 나온다. 신경 써. 항등식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지워야지. 항등식의 주인공이 바로 미지수입니다. 누구에 관한 항등식이냐를 잘 봐야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여기가 x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y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1.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애를 선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이렇게 볼게요. AX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 A는 0. 다시 한번. 얘가 X에 대한 항등식. A는 0. 왜 A가 0이야? X가 X에다 아무거나 넣어도 0이 돼야 되잖아. 네. 누구누구에 대한이라고 하면 그게 막 변해도 등호가 성립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면 A는 0이어야 된다. X가 0이면 안 돼요? X에 대한이잖아. X는 그러면 아무 수나 다 넣는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네. 다시 한번 질문 다시 할게요. 얘가 A에 대한 항등식이면 X는 X가 0이 돼야지만 A에 대한 항등식이 될 수 있는 거지. 항등식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돼야 돼. 아시겠죠? 다음 AX 더하기 B는 0.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했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B는 0. A도 0. 0이 돼야 되고 B도 0이 돼야 됩니다. 지원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당연하죠. 오케이? 어, 상아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마이너스 1 더하기 1 하면 어떻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더하기 1.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1 하면 0이죠. 마이너스 X. 그러면 그거는 특정 x에 대해서만 참이되는 거죠. 우리는 이 x에다가 1을 넣든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마이너스 말을 넣든 루트 1을 넣든 0이 되게 하고 싶은 거지. 그럼 a, b를 어떻게 세팅해야 되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어떤 누가 와도 x에다가 지가 아무리 어떤 수를 넣어도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게끔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쉽네. 개념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음 질문.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라고 하는 등식이 있는데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A X 제곱 a, b, c 다 0. 네. 얘는 a, b, c가 다 0이면은 x가 지 아무리 뭘 쇼를 해도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다른 거. ax 더하기 by는 0. 얘가 x와 y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러면 a하고 b가 동시에 0이 돼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알겠어? 그 X에 대하여 x와 y에 대한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그 X에 대하는 뭐예요? 만약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면
A가 0. 일단 A는 0이어야죠. B는요? 그 다음에 B 곱하기 Y가 0이어야 되니까 B랑 Y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됩니다. 둘 다 0일 필요가 없어요. 쌤 그런데 아까 위에 저거 x 제곱인 문제에서 쌤이 아까 x에 대하여 했을 때 a, b, c가 같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x 제곱은 신경 안 써요. X 제곱을 신경 썼으니까 A를 0으로 해주는 거지. x 제곱이 0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항상. 좀 네, 이해를 못해요. 이런 일이 항상 생겨요. 선생님 근데 x 더하기 a가 0에다가 항등식이려면 이게 항등식일 수 있나? 네. 네. 이게 항상 참이 될 수 있냐? X가 아니요. 항상은 아니죠. X가 네. 미는 이게 항등식일 수 있어? 아니요. 일 수도 그럼 있고 아닐 예를 수도 들어 이렇게 있죠. 볼까요? 이렇게? 이게 항등식일 수 있냐고. 네. 이게 항상 성립하나? 아니요. 아니요. 근데 마이너스 1일 때 성립하잖아. 네. 그건 신경 안 쓰는 거야? 신경 쓰는 거죠. 이런 질문이에요. 오케이? ax 더하기 b가 0이다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x에다 어떤 값을 넣어도 0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어떤 값을 넣어도 네. 아무거나 넣어도 0이 되게 해달라. 네. 그럼 a, b가 뭐가 돼야 되죠? 0. 오케이? 다시 한번.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도 0이 되게 해달라. x에 대하여 하면 x 제곱을 똑같이 취급해요. x 값이 변하면 x 제곱도 따라서 변하는 거 아니야? 네. x 제곱이 변하는데 x 제곱은 안 변할 수 있나? 아니 x 제곱은 x를 제곱한 거잖아. x 제곱은 따로 생각하는 줄 알았죠. 똑같이 생겼는데 따로 생각하면 얘가 섭섭해하겠죠? 그게 냉정한 시대이죠. 저기 맨 위에 X 더하기 A는 0이서 A는 변하지 않는 거고 X는 변하지 x에 대한이라고 하면은 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저거는 항등식이 아닌 거죠. 얘는 항등식이 될 수가 없겠죠. a 값은 고정돼 있는 놈이니까. 몇으로요? 그건 모르죠. 오케이 다시 진도 이해했습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다시 질문해 볼게요. x 더하기 1이 ax 더하기 b다라는 등식이 있는데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네. A는 1, B는 1. 어떻게 네. 해야 될까? 그게 왼쪽 오른쪽 같게 만들어야 돼요. 얘가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된대. 이 등식이. A, B가 1. 그러면 a는 뭐가 돼야 된다? 1, 1, b도 1. 1이 돼야 되죠. 그렇죠? 쉽네. 맞아요? 방정식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요거요. 해볼게요. 다시 한번. 아니.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는 bx제곱 마이너스 cx 더하기 3이다. 네.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라는 거지. 네. 네. 그럼 어떻게? x 제곱은 1. X제곱 B는 1. b가 1이 돼야 되겠죠? C는 2. c는 2, 2. A는 3. a는 3 이렇게 합니다. 마시고. 이해되세요? 네. 이게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그럼 이건 뭐야? x는 그거는 이게 항등식이냐고. 아니에요? 항등식이 아니죠? 네.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애를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음. 방정식의 정의는요.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달라지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럼 항등식은 방정식이 아니에요? 항등식은 방정식이 아니죠.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고 방정식은 성공해서 그거 안 해도 가끔 되고. 참이 되는 등식이죠. 오케이? 이때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x값을 뭐라고 한다? 근이라고 합니다. 금? 근하고 해. 선생님 발음이 그렇게 안 좋아? 근하고 해. 근이에요. 해는 뭐죠? 해는
그 문제의 답이라는 뜻이에요. 근이 뭐라고? 해답. 근이 x에 들어가는 거야? 그는 뭐라고?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x. 아니었냐?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미지수의 값을 방정식의 근이라고 합니다. 큰일 날 소리야 이 양반. 이해되시나요? 네. 네. 항등식하고 방정식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써가지고 근의 공식이 만들어져. 자 밑에 30번, 30페이지 밑에 항등식의 성질. 선생님이 거기 써준 게 있죠. ax 더하기 b는 0이 x에 대한 동그라미 한번 칠까요? x에 대한 항등식. x 값에 아무거나 넣어도 참이 되게 해달라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a랑 b랑 동시에 0이 된다. 2번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어떻게? 개수들이 다 0이 되면 됩니다. 밑에 3번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얘는 변수가 두 개예요. 변수가 두 개인지 어떻게 알았다고? 뒤에 뭐라고 써있어? x, y에 대한 이렇게 써있거든요. 동그라미 치세요. x, y에 대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 문제를 읽을 때 해도 뭐뭐에 대한이라는 그 문구를 보면 아 얘가 주인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메모란에 적습니다. 네모에 대한 이라는 문구를 발견하면요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네모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느낌표 빵빵빵. 오케이? 내림차순이 뭔지 배웠죠, 그쵸? 네. 이게 문제 푸는 기술이에요. 오케이? 항등식의 개념은 방금 말한 거죠. 오케이? 그 문자에 관계없이 참이 되는 등식. 그 문제를 푸는 기술은 어떻게 된다고? 내림차순을 정리해. K에 대한 항등식이라 K에 대해 관계없이 이런 문구를 보면 그 식을 K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된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다음 페이지. 이거 샵해주셔도 주신 거예요. 요약 정리돼 있고요. 네. 뭐 미정기수법, 기술비교법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건 이제 보면 알 수 있어요. 32페이지의 확인 문제 볼게요. 32페이지의 확인 문제. 32페이지의 확인 문제. 1번 ax 더하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2x 이거 항등식이래. 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32페이지 중간에 박스 밑에 확인 문제. 이거 1번. 전생용 네. 항등식이래. 그렇다는 건 그게 좌변 우변이 같은 식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생긴 식. 그럼 어떻게 한다? 좌변을 전개한다. 오케이? 좌변을 전개하면 ABC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전개하려면 전개 공식을 알든가 아니면 노가다를 하든가. 그렇죠? 네. 2번 똑같은 문제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는 a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1 더하기 c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을 전개하면 돼요. 전개하기 싫으면 x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넣어봅니다.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가 a의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b의 x 더하기 1 더하기 c야. 얘가 항등식이래. x에 대한 항등식이래.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건 x에다 뭘 넣어도 얘는 참이란 뜻이야. 맞아요? 오케이? 응? 성아야, x에다 뭘 넣어도 참이라. 얘가 항등식이라면 그쵸? ABC를 구하래. 그래서 맨 처음에 뭘 넣어보냐, 여기 있는 애 x 더하기 1이 공통으로 돼 있죠, 그쵸? 양변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봅니다. 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가 뭐가 되니까? 0 되니까. 그럼 좀 쉽잖아. 그럼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1 빼기 1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그쵸? 여기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빵빵 되면서 c만 남죠? 그러므로 c는 몇이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59. 선생님 A와 B는 어떻게 구하나요? 마이너스 1 말고 다른 수를 넣어봐야죠. 오케이? 0 마이너스 말고 다른 수는요, 얘는 제곱할 거잖아. 그럼 얘가 최소한, 최대한 좀 작은 수가 되도록 하는 게 계산하기 편하지 않겠어? 0 넣어봅니다. x가 0. 0 넣으면 오케이 땡큐 2밖에 안 나요. 여기 0 넣으면 A, 여기 0 넣으면 B, C는 아까 구했죠 2.
A, B 아직 못 구하네. 하나가 식이 더 필요합니다. 2. 2 넣을 거야? 누구 넣을 거야? 얘가 최대한 좀 작아지게 해보자니까. 1 넣으면 2 되잖아. 마이너스 1. 아 1. 마이너스는 아까 넣었고. 미안해 안 봤어. 1. 1. 1 아니야? 한 마이너스 2쯤 넣으면 되지 않아? 아 그런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이 편하지 않아요? 선생님만 그런가? 선생님은 그렇게 할 거예요. 아 그렇겠네. 선생님은 산수 시간이에요. 선생님 산수 잘 틀리거든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네. 오케이? 마이너스 1. 자, 여기는 4. 마이너스 2 더하기. 오케이. 여기다 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A.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B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A와 B에 가는 식이 두 개 나왔죠? 연립방정식을 열심히 풀면 A, B가 나옵니다. 그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야. 수치 대입법. X에다 적당한 수를 넣어서 미지의 개수들을 구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개수 비교법은 뭐예요? 개수 비교는 아까처럼 전개하는 거죠. 전개해서 왼쪽 식하고 오른쪽 식하고 똑같을 테니까 x제곱의 개수도 같고 x의 개수도 같고 상수항도 같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개수를 비교해서 미지수들을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알아내겠다. 이거의 개수 비교.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알면 돼요? 아니면 둘 다 알아야 돼요? 둘 다 알아야죠. 시험에 뭘로 풀어라 그렇게 나와요? 물론 어떤 방법을 써도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문제는 개수 비교법을 써야지 쉽게 풀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어떤 문제들은 수치 대입법을 써야지만 쉽게 풀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수치 대입법을 써야 되는 문제를 개수 비교법을 쓰면 엄청 복잡해집니다. 오케이? 풀이 과정이 길어진다. 수학 문제는요, 풀이 과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 알아? 솔루션? 이 여러 가지가 있다. 오케이? 수학 문제는 풀이 과정이 여러 가지, 해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등학교 수학 문제들은. 그럼 이 중에 가장 좋은 문제 풀이는 어떤 걸까요? 짧은 거. 왜 짧은 게 제일 좋은 거야? 아니 이해하기가 쉬워서 외우기가 쉬워서. 속도 맞아요. 네. 외우고 싶다.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실수하기. 산수 틀릴 확률이 늘어요. 아, 줄어들어요. 산수 틀릴 확률이 줄어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수학 잘하는 애들은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시험 보면 느껴보겠지만 수학 잘하는 애들은 시험도 빨리 푸는데 틀리지도 않아. 실수를 잘 안 한다. 오케이? 수학을 적당히 잘하는 애들이 시간 모지라고 산수 틀리고 이래요. 왜? 적당히 잘하는 애들은 풀 줄을 아는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풀지 않고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으로 풀어요. 그러면 풀이 과정이 길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풀이 과정이 길어지면 누구나 산수 틀릴 확률이 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해설 중에서 풀이가 가장 짧은 걸로 푸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수학 문제를 풀었어. 오케이, 답이 맞나 봤어. 근데 해설이 겁나 길어. 내 건 짧은데. 그럼 내가 맞는 그럼 거야. 난 맞았어. 나도 맞았어. 그럼 내가 이긴 거야. 내가 해설이 이긴 거라.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계산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식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만약에 의심되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오케이. 선생님, 제가 이긴 것 같은데 제 풀이가 맞나요? 물어보세요. 제가 판정해 드릴게요. 네가 뭔데 판정을 하냐고? 아니요 그러면 안 했어요 아무도. 개수비교법,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 제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이런 뜻이죠. 자, 필수 예제. 필수 예제. 34페이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전부 다 한글식인데 필수 예제만 조금 읽어보고 선생님이 프린트 드릴게요. 1번. 다음 보기 중 X에 대한 항등식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1번. 기억. 항등식 맞나요? 네. 네. 안 봤어요 사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치? 왼쪽에 X제곱 있으면 오른쪽에 X제곱 있어야지. 그쵸? 니은. X 더하기는 0. 항등식인가요? 몰라요. 항등식이 아닌 등식은 뭐라고 한다고?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계는 항정식이랑 반정식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디귿 항등식인가요? 맞아요. 네. 그렇죠. 리을 항등식인가요? 아니, 아니죠. 미음 항등식인가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알죠? 항등식인지 아닌지 우변을 전개해봐야 됩니다. 여기 2개밖에 없어서. 네네. 아 2개밖에 없나요? 훌륭하네요. 대단합니다. 실제로 문제를 빨리 풀려면 보기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보기. 네, 빨리 풀려면. 2번 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할 때 이게 무슨 뜻이라고? 아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오케이? 그럼 얘는 개수를 비교하는 게 좀 편하겠죠? a 더하기 3이 4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b는 5가 돼야 돼요. 이게 되시겠죠? 3번 x의 값에 관계없이 밑줄 빵빵 칩니다. x의 값에 관계없이 이게 항등식이라는 걸 의미하는 멘트예요. 오케이? 문제에서 항등식일 때 라고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그 항등식이란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그걸 다 알아야 돼요. 관계없이라는 단어 나오면 항등식이에요. 아시겠죠? 관계없이. x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나오면 x에 대해 관계없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돼도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오케이? 근데 왼쪽 보니까 정리돼 있네요. 오른쪽에는 막 이상하게 나와있네요. 어떻게 할까요? 전개할래? 아니면 x에다 적당한 숫자를 넣어볼래?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전개하려고 해도 되고요. 숫자는 x, x-, 이렇게 인수가 3개가 있죠. 그쵸? 얘네들을 0으로 만드는 값을 차례대로 넣어보면 쉽게 풀립니다. x에다 0 한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1 한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2 한번 넣어보고요. 얘는 a 값이, abc 값이 툭툭툭 떨어지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숫자만 잘 대보면 됩니다. 4번에 4번 문제가 실전 문제죠. 4번 문제가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유형입니다. 등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동그라미를 쳐야 되죠. 실제로 수학 문제를 충분히 훈련한 친구들은 이런 문구를 보면 자기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문제를 풀 힌트를 얻었다 이런 뜻이죠. k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k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식이 k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돼 있나요? 네. 아니죠. 아니요. 전개를 쭉 해서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지 그 문제가 풀려요. 그거 하면 안 돼요? K에다가 연결하면 안 돼요? 그래도 됩니다. 이게 뭐가 편해요? 당연히 정리하는 게 편하죠. 왜냐하면 k에다 뭐를 넣어야 될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거는 풀어서 계산을 하는 게, 정리를 하는 게 시간이 훨씬 빨라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고 그랬잖아 방금. 아 진짜요? 하라고 그랬잖아. 아니 일단 k제곱 더하기 k의 x, 그 다음에 k 마이너스의 k제곱 마이너스 k의 y, 그 다음에 더하기 k 더하기 1의 z. 얘는 x와 y의 z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문제수 주인공이 k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다 전개해서 k를 중심으로 해서 해쳐 모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우리 k에 대해 정리할 거니까 xk 제곱 xk, 오케이? k가 주인공이니까 k 빼고 나머지는 개수거든요. 그럼 이렇게 쓰는 게 더 이쁩니다. yk 제곱 플러스 yk, 그 다음에 zk 더하기 z 마이너스 4는 0까지 해줘야 돼요. 4 남겨주면 정리한 거 아니에요. 이퀄 0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k에 대한 2차식을 끌고 모아봤더니 두 마리밖에 없네. x 마이너스 y의 k제곱. 그 다음에 k에 대한 1차식을 끌고 모아봤더니 3개가 나오네요.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k.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동류한끼리는 같은 표시를 해줘야 돼. 선생님 2차에 대한 밑줄 그었고 1차에 대한 세모 쳤죠, 그쵸? 요거 안 하면 정리하다 놓치는 일이 생겨요. 언놈을 하나 흘려. 오케이? 선생님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어디 보자. 표시 안 한 놈이 있죠, 그쵸? Z-4 이퀄 0. 그러면 주인공이 K라고. 주인공이 K, 오케이? 주인공이 K. 그럼 얘는 요 맨 위에 놈 케이스죠, 그렇죠? 항등식인데 2차식인 거야. 오케이? 어떻게 된다고? 개수들이 전부 다 0 해줍니다. 얘가 0이어야 되니까 Z는 4. 얘가 0이어야 되니까 X는 Y. 얘가 0이려면 X 더하기 Y 더하기 4는 0. 그럼 X랑 Y 어떻게 구해요? X, Y 대신에 X 넣으면 되죠? 그쵸? 2X 더하기 4는 0. X는 마이너스 2. 얘가 동시에 Y. 아프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냥 0, 1, 2 대입해도 나오던데요. 그렇게 하셔도 돼. 네가 빠르기만 하면 돼. 선생님 2초 졌습니다. 2초 정도는 상관없어요. 5번 x-2 x 더하기 1의 fx. 선생님 fx가 뭐예요? 문제에서 fx 뭐라고 했죠? 다항식. 다항식? 다항식이 뭐야? 장식. 다항식 그냥 식 몇 차야? 다항식이라고 했잖아. 다항식은 몇 차예요? 상관없죠. 모르죠? 네. 몇 차인지 몰라. 오케이? 근데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오른쪽이 몇 차식이니까 3차식이니까 여기 fx다. fx도 몇 차겠다? 3천. 그럼 여기 3차면 여기 1차 곱해져 있으니까 5차 돼버리는데 그러면 fx는 1차겠구나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식하게 푸는 방법은 fx를 mx 더하기 n이라고 놓고 전개하는 겁니다. 오케이? 전개하면 계수비교법을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선생님은 전개하는 거 싫어해요. 왜냐면 산수 잘 틀리니까요, 선생님. MX 더하기 N은 어디 왜냐면 여기가 3차고 여기가 2차 가지고 있잖아. 그럼 얘가 1차여야지. 그래야지 3차가 되지 않겠어? 그냥 M은 그냥 미지수로 그냥 넣은 거예요. 그런 거죠. 모르니까. 그럼 1차식. N은 뭐예요? N 뭐냐? 애도 모르는 애지. 그냥 한 거예요. 그냥 1차식이니까. 아 1차식 mx 더하기 n하면 1차식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한다? 수치대입법을 사용합니다. 수치대입법은 얘가 모르는 애기 때문에 얘를 없앨 수 있는 숫자를 넣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얘를 없애려면 얘 앞에 붙어있는 애가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x에다가 2 한번 넣어봅니다. 그럼 왼쪽은 0 돼요. 오른쪽은 8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6. 이 상태로는 a, b 못 구하지만 0이 되는 수 x는 마이너스 1 한 번 더 대입해보면 a와 b에 관한 식이 또 하나 나와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더하기 6. 그럼 a와 b에 관한 식이 두 개 나왔죠? 연립방정식을 열심히 풀면 a와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항등식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좀 많아요. 종류가 많지만 우리 책에는 일단 기본적인 것들만 일단 들어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연습을 좀 해야죠. 자, 지금부터 요 프린트 풉니다.